오늘 새벽 시장은 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여기까진 시장의 예상이랑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준이 다시 한번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 막판에 상승분을 전부 반납한 것이죠. 이로써 한동안 시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직 베타가 작은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의 시장이 찾아왔습니다. TQ는 2%가량 하락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크게 하락한 부분은 메꾼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어제 크게 상승했으나 금리 인하 가능성 일축에 따라 약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금리 상황이 풀리기만 한다면 미친듯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파이는 408입니다. S&P 500은 4100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풋월은 3900으로 하락해서 시장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신호가 잡혔습니다. 콜월은 4200이었는데 S&P 500은 4180 정도까지 상승했었습니다. 당분간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경기 지표 발표와 함께 가장 중요한 FOMC가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는 인상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승하던 주식은 이것 때문에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하락했죠.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문구를 성명문에서 삭제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파월은 인플레 목표치인 2%에 도달할 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이죠. 파월의 선망의 대상은 폴 볼커 전 의장입니다. 그는 금리를 20%대까지 미친듯이 올려 인플레를 잡았죠. 파월에게 중요한 것은 인플레 잡는데 실패한 의장이 아니라 인플레도 잡고 경기 침체도 안 일으켰다는 평가입니다. 침체를 회피한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쳤죠. 패드와치는 7월까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이번에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FOMC를 정리하자면 금리 인상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성명문에 있던 금리 인상에 대한 문구가 모두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추락하지 않았는데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금리 인하는 시장의 폭등과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딱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은행권 붕괴처럼 신용경색이 추가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를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덜 맞았다는 것이죠. 정말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은행도 더 크게 부서지고 주식시장 또한 박살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은행은 추가로 파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패귀스트 은행은 장이 끝난 이후 시간 외에서 무려 58% 폭락했습니다. 다음 파산할 은행이 패귀스트 은행이라는 것이죠. 이미 BTFP에서 자금을 빌려가는 은행들은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퍼지면서 다음 은행들이 타깃이 되어 파산 직전까지 가는 것이죠. 금리는 이제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하도 없습니다. 지금 경기 지표들은 오히려 반등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호황은 좋은 것이나 불황은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수축이냐 확장이냐의 사이에서 투자자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완벽한 매크로 환경이 된다면 투자를 해야겠다는 사람은 투자를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매크로 환경이 좋았던 시기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고 매년 최악이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매년 그때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완벽한 매크로 환경에서 투자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미 주가는 폭등해 있습니다. 애플 주가는 전고점에서 얼마 하락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주봉으로 보자면 중요한 저항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애플은 지금부터 10% 하락 시 50주선과 20주선이 겹치는 자리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약 150불입니다. 애플이 그 정도까지 하락한다면 그땐 공격적으로 주식을 담아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애플은 다시 정배열 추세에 올라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에서 하락은 멈출 것입니다. 나스닥은 앞으로 1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TQ 기준 30%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매집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내 자산의 규모는 10배 이상 차이가 날 것입니다.